폴란드 크라쿠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실. 58세의 안드레아스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발전 학술회의 참석 요청서였다. 30년간 유럽 경제를 연구해온 그에게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새로운 학문적 도전에 대한 호기심이 앞섰다. 베트남.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항공편을 예약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폴란드 역시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한 경험이 있었기에 베트남의 경제 발전 과정에 더욱 관심이 깊었다. 며칠 후 안드레아스는 짐을 꾸리며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그는 아직 자신이 목격하게 될 놀라운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경제학자 안드레아스입니다. 베트남 탄손약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호치민 시내로 향하는데 창밖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베트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맛집, 한국 마트, 뷰티 클리닉 같은 간판들이 베트남어와 나란히 적혀 있었죠. 마치 서울의 어느 동네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가 본 순간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 코너 전체가 한국 제품으로 가득했거든요. 진라면, 농심 컵라면, 김치, 고추장, 한국 과자들이 현지 제품들과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옆에 김치찌개와 불고기, 김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였겠지만 그 규모와 정성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베트남인가? 아니면 제가 실수로 작은 한국에 온 것인가? 30년간 유럽 각지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목격해왔지만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깊숙이 스며든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술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교수님, 지금 베트남에는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한 베트남 대학원생이 말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화학, 섬유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조국 폴란드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체제 전환 이후 폴란드의 독일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주로 저임금 생산기지로 폴란드를 활용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전략적 거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인재를 양성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투자국이 되었구나. 한때 일본과 서구 자본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학회 일정이 끝난 후 저는 호치민 시내 한국인 커뮤니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은퇴 후 정착한 한국인 교민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들이 왜 한국 대신 베트남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의 삶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전 베트남에 정착한 김 씨가 말했습니다. 우선 물가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골프 한 라운드가 5만 원, 마사지가 2만 원, 맛있는 식사가 1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또 다른 교민은 주거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5억 원짜리 아파트 수준의 집을 여기서는 월 100만 원으로 렌트할 수 있어요.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고급 콘도에서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경쟁에 시달렸어요. 나이 들어서도 성과 압박,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죠. 여기서는 그런 치열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는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적응력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시내 쇼핑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었고, 그들의 메이크업 스타일도 한국 배우들과 흡사했습니다.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잔잔히 흘러나왔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서점에 들어가니 한국어 학습서가 베트남어 다음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같은 한국 콘텐츠의 포스터들도 곳곳에 붙어 있었죠. 길거리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젊은 베트남인들이 한국 가수들의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문화계를 지배했던 건 할리우드였지.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한국 기업들이 만든 경제적 기반 위에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체류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우연히 한국 여행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방송인들이 다낭과 나트랑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베트남어 자막까지 깔린 정식 방송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한국 방송들이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송들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교수님, 한국 방송에서 베트남을 소개한 이후로 한국 관광객이 폭증했어요. 현지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낭의 경우 한 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40%가 넘어요. 거리 간판도 한글로 쓰인 게 베트남어보다 더 많을 정도죠. 나트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러시아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했던 이곳이 이제는 한국인 마을로 불릴 정도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한국어가 가능한 마사지샵, 한국 관광객을 위한 투어 상품들이 즐비했죠.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편의 방송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나아가 한 나라의 경제 지형까지 바꾸는 힘. 이것이 문화 강국 한국의 진짜 위력이구나. 과거 유럽에서 경험했던 문화적 영향력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조국 폴란드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폴란드에도 많은 독일 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폭스바겐, BMW,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현지 공장장은 독일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 맡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자세였죠. 그들은 폴란드에서 돈을 벌었지만 폴란드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문화가 폴란드에 전파되거나 폴란드인들이 독일을 동경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정착했고 현지 교민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 결과 한국 기업의 성공이 베트남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나라가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아시아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학술회의 마지막 날, 저는 특별 연사로 연단에 섰습니다. 3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일주일간 베트남에서 목격한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한국은 서구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 제가 목격한 한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한국 교민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의 결합체입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학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라 21세기 아시아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석의 한국 교민들 중 몇 명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베트남 연구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좁은 한반도에만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